안녕하세요. 일관된 해석 직관영어 상변 선생입니다. 이제 수능이 30여일밖에 남질 않았어요. 그래서 지금 한참 많은 걱정과 고민 이런 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제가 오늘 이 TCC를 준비한 거는 다름이 아니라 일단 제가 이제 학생들 질문 받는 거를 그렇게 싫어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. 응? 근데 학생들 질문보다 강사분들의 질문이 많아서 힘들 뿐이지 학생들의 질문 받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. 근데 제 카페에서는 그런 질문들이 거의 없어서 유명한 수만이란 사이트 있잖아요. 거기에 가보니까는 영어의 질문들이 꽤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질문을 몇 개 답변을 해줬는데 질문을 받으면서 든 생각이 이거 TCC 한번 찍어야겠구나. 이거 고민하는 학생들 되게 많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. 뭐냐면 지금 현재 성적이 영어 성적이에요. 영어가 3에서 4등급 60점대에서 70점대 학생들이에요. 그죠? 이 학생 정도 수준의 학생인데 이제 영어를 반드시 2등급을 맞아야 한다는 거야. 2등급을 맞아야 대학을 가는데 도움이 된대. 예체능인데. 여러분들 이제 고3들한테 얘기해주고 싶은 얘기는 첫 번째로 영어가 대충 3등급 나오면 대학 가는데 지장이 없겠지 이런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. 왜냐하면 최저 등급에서 3등급은 그래도 3등급, 3등급이 학교에 있으면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정시로 간다고 하면 3등급은 쓸 수 있는 점수가 잘 못 돼요. 그러니까 도움이 잘 안 된다고요. 심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. 영어 2등급이 나왔다. 의대는 무조건 포기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이 학생 같은 경우도 예체능이었는데 예체능 같은 경우에 영어의 비중이 상당히 높잖아요. 그래서 2등급이 나와야 대학 가는데 지장이 없다는 거예요. 무슨 말 이해되시죠? 감점이 3등급도 쭉 팍팍팍 떨어지는 학교들이 많아서 근데 이제 보시면 이 3, 4등급이라는 등급이 어떤 거인지는 생각해야 돼. 이게 절대평가 갖고 있는 하나의 큰 문제점이 있어. 뭐냐면 예전에 상대평가 때 3등급이라고 하면요. 점수가 3등급이 80점대 중반도 3등급이었어. 그러니까 80점대 중반도 3등급이었다. 지금 안정적인 2등급이 옛날에 3등급 라인의 수준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. 그러니까 이 점수를 상대평가로 돌리면 4, 5등급이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4, 5등급 10만원 6등급 나올 수도 있어. 4, 5등급에서 6등급. 그럼 이 4등급에서 6등급 정도의 라인이 학생들이 가장 많이 몰려있는 라인이에요. 즉 지금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가장 많은 수가 이 등급대에 지금 쏠려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입니다. 근데 예전에 상대평가 때 3등급, 4등급이라고 하면 영어가 그래도 괜찮은 편이고 이 학생들은 순서, 삽입, 빈칸 이런 걸 잡아야 되는 학생들이 맞았어요. 어느 정도는 필요했어. 근데 이제 이 학생이 글을 올렸을 때 뭐라고 했냐면 자기가 빈칸 추론 같은 것들 유명한 강의를 막 들었다는 거야. 그걸 봤을 때 선생님 무슨 생각 들었냐면 시간 낭비했네. 이거는 이제 강의가 그 빈칸 강의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. 빈칸 강의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 학생에게 빈칸 강의가 아예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예요. 그러니까 지금 이 학생이 갖고 있는 점수를 보면 뭐 때문에 점수가 안 나오냐면 정확한 해석이 안 돼서 안 나오는 거예요. 그러니까 학생들이 좀 전략적인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냥 학생들은 그냥 점수가 안 나오면 가장 대중적인 거 애들이 많이 하는 거 그냥 따라가 버린다고. 아니에요. 여러분들 병이 났어. 막 열이 나. 그 열 나면 무조건 똑같은 약 먹습니까? 그 열이 어디서 나느냐에 따라서 항생제를 먹어야 될 수도 있고 그냥 진통제만 먹어도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. 염증 때문에 열이 나는데 항생제만 먹어. 그 염증 키우는 거지. 근원적인 치료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.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등급을 받는 학생들은 가장 문제점이 정확한 해석이 안 되는 건데 해석이 되는 걸 전제로 하는 강의만 듣고 있었던 거야. 그러니까 점수가 올라 안 올라? 안 오르지. 아까운 시간만 낭비되고 있어요. 그래서 안타까워서 댓글을 달아줬어. 댓글을 달아줬는데 정확한 해석 공부를 해라. 한번 돌려서 생각해봐. 문제를 틀리고 점수가 안 나오면 그 원인부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왜 원인을 생각하지 않아? 원인을 알아야지 그거에 대한 해법이 생길 거 아니니. 원인을 좀 따져보셔야 돼. 대부분의 원인은 어디서 나오느냐? 해석이 안 돼서야. 해석이 안 돼서 문제가 틀린다는 거 극단적으로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아세요?
모의고사 한 세트를 영어가 아니라 한글 해설지를 못 풀어봐. 한글 해설지를 못 풀어봐. 답이 안 나오겠냐고. 나오지. 해설지 보고 풀리면 풀리는데 영어로 돼 있는 건 안 풀린다? 해석이 안 되는 거야. 그러면 남은 기간 동안에 뭐 해야 되겠어? 정확한 해석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니. 다른 데 신경 쓸 시간 없어. 정확한 해석만 해도 2등급이 나와. 알겠어요? 정확한 해석만 해도. 그럼 정확한 해석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이냐? 이게 학기 초 같은 경우면 단어하고 구문을 해야 돼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. 단어와 구문. 단어 열심히 외우고 그 구문을 하면 이 단어 가지고 이 구문을 통해서 이 두 개의 조합으로 정확한 해석이 나오니까 점수가 올라갈 거야 라고 얘기했을 수 있는데 한 달도 안 남은 시점에서 구문을 공부한다는 것은요. 내년을 준비한다는 거거든. 그래서 아무리 훌륭한 구문 강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차마 내 강의라도 소개 안 시켜줍니다. 지금은. 추천 못 해줍니다. 왜냐하면 수능 보기 전까지도 강의 다 완강도 못해. 알겠어요? 그럼 선생님 그럼 포기해야 됩니까? 아니. 희망이 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 있어. 우리가 그러잖아. 필살기 막 이렇게 그 가끔 SF 같은 거 보면 또는 무협 같은 거 보면 자기의 그 소중한 걸 희생해서 극한의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경우 있잖아요. 그런 필살기가 하나 있긴 있어요. 오늘 그거를 얘기해 주려고 선생님 이 시간을 마련했어요. 이거는 효과가 좋을 수도 있고 효과가 없을 수도 있어요. 좋은 사람은 진짜 말이 안 되는 점수가 나올 수도 있을 거야. 가능성이 있어. 그리고 이게 무슨 편법이나 스킬 이런 게 아니에요. 이거는 본질적으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언어에 대한 능력을 활용해서 마지막 필살기를 만들어내는 거야. 뭐냐? 지금까지는 영어 지문을 가지고 해석하는 연습을 했을 거야. 그럼 영어 지문을 가지고 한 문장 한 문장 해석하려고 보면 단어도 모르겠고 구조도 모르겠고 그냥 띄엄띄엄 막 소설을 썼을 거 아니니? 당연히 정확하지 않은 그 해석이 나왔겠죠? 그러면 좌절감만 생기고 힘들기만 했을 거야. 그럼 바꿔보자고. 이건 선생님 옛날에 선생님 젊었을 때 어떨 때 학생들 시켰냐면 고3들 내신이 범위가 너무 많은 경우가 있는데 영어를 못하는 학생들은 그 범위를 영어로 읽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어요. 그래서 뭐부터 시켰냐면 해설지부터 읽혔어. 그러니까 해설에 있는 해석부터 읽으세요. 해석을 2, 3회독 하세요. 해석을 2, 3회독 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뭐가 들어갑니까? 의미가 들어가. 의미는 언어의 형태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떤 이미지 형태로 들어갈 거야. 그래서 의미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그 뒤에 해야 되는 것이 뭐예요? 해당 영어 지문을 10번 이상 읽으세요. 이게 한 세트입니다. 이게 한 세트야. 해석을 2, 3회독하고 영어 지문 10회 이상 읽으라고. 그 다음에 이 한 세트가 끝나면 또 다시 해석을 2, 3회독하고 또 영어 지문 10번 이상 읽으세요. 한 3세트 정도를 하루에 해. 알겠어요? 그거를 이렇게 하는 걸 수능 날까지 계속 하라고. 하루에 한 지문씩 하세요. 그러면 그 다음 날은 어떻게 돼? 지문이 그 전날 한 거하고 오늘 새롭게 하는 거하고 2세트가 되는 거 아니야. 그지? 그 전날 한 것도 하고 오늘 새로운 세트도 하라고요. 이렇게. 이해됐어요? 그 다음 날은 3세트가 되겠지. 3개의 지문이니까. 그렇게 해서 지문을 남은 시간 우리가 최대로다가 공부할 수 있는 지문의 개수가 예를 들어서 25개라고 하면 25개의 지문만 해도 확실하게 내 걸로 그거를 만드세요. 이게 해석을 한 상태에서 영어 지문을 읽다 보면 영어 문장이 갖고 있는 구조가 나도 모르게 이게 조금씩 들어와. 약간 영어 원어민들이 영어 배울 때 아니면 우리가 한국어 배울 때 그 느낌이하고 비슷하게 배우는 거야. 이거는 사실 정확해지려면 시간이 꽤 오래 걸리거든. 이게 없이 요것만 하게 돼서 우리가 의미를 알아낸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고 외부의 환경 피드백이라는 게 필수로 다 주어져야 되는 건데 여러분 피드백이 없으니까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. 이게 꽤 빠르게 여러분한테 영어적인 감각을 줄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영어 문장을 읽으면 대충 무슨 말인지 알겠다는 느낌이 생길 수 있어요. 그렇게 되면 지금 성적보다 더 좋은 성적 받을 수도 있습니다. 괜히 쓸데없는 강의 듣지 말고 뭐 실전 모의고사 풀겠다. 그것도 이거 하면서 해. 하면서. 실전 모의고사 푸는 건 괜찮아.
실전 연습하는 건 나쁘지 않아. 단 실전 모의고사 푸는 것 자체가 실력을 높여주진 않아. 실력을 높여주는 건 이런 거예요. 문장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라고. 그러면 여러분에게 마지막 희망은 있습니다. 아시겠어요? 제가 이제 오늘 스카이 에듀 강의 촬영 마지막 날이거든요. 여러분에게 무슨 선물을 줄까? 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 얘기는 꼭 해야겠다. 그 학생의 어려움을 듣고 나서 그 학생이 근데 계속해서 선생님한테 물었는데 얘기를 얘기했거든. 그 주혜연 선생님의 강의 들었다고 해서 그럼 주혜연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어떤 방법을 써도 제대로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. 그래서 걱정이 돼서 강의를 하나 찍어서 올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. 남은 시간 이렇게 하고 해서 좋은 선물 받았으면 좋겠고요. 1, 2등급 받는 학생들은 굳이 이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. 하던 대로 하시고요. 그리고 정확한 해석하시면서 실전 연습 많이 하시면 그러면 좋은 성적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. 여러분이 이제 인생을 살면서 무언가를 할 때 좀 전략적인 접근을 했으면 좋겠어요. 그러니까 지금 뭐 내년에 대학을 갈 수 있든 가든 못 가든 간에 가길 바라지만 전략적인 접근. 제발 좀 남이 선택한 거를 가지고 내 것을 만들려 하지 마. 나에게 맞는 것은 내가 선택해야 돼. 다른 애가 입고 있는 옷이 이뻐도 나한테 안 맞으면 소용없잖아요. 자신한테 맞는 옷을 찾아야지. 그지? 가장 전략적으로 내게 필요한 건 무엇인가를 찾고 그걸 보완해 가다 보면 여러분이 지금과 했던 거랑 다른 효율을 갖고 무언가를 이뤄낼 수 있는 길이 있을 겁니다. 아시겠죠? 그래서 좋은 결과를 얻으셨으면 좋겠고 이 하나의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인생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. 네, 이것으로 오늘 선생님의 마지막 TC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수고 많으셨습니다.